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기실 김송희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랑 감독님도 오늘 초면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초면이죠. 네네네. 일단 지금 채팅방에 다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 질문 궁금한 거 오늘 영화 보시고 왜 이런 영화를 감독님이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면서 이 장면에 저 인물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네, 가감 없이 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감독님께 욕은 좀 걸러내고 좀 좋게 말씀해 주신 거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이제 지금 올려주시고요. 제가 먼저 감독님께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제 세 편을 이제 같이 봤는데 사실 2012년 정도에 그 이우정 단편선을 또 다른 데서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이렇게 옛날 작품들을 보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막 10년 전에 쓴 글 보면은 막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오늘 이제 이 10년 만에 에드벌로는 특히 2011년도 작품이니까 진짜 10년 만이죠. 이 작품들을 관객들이랑 스크린에서 다시 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실 오늘은 제가 길이 너무 막히고 늦어가지고 오늘은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할 때 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보았는데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10년 전 일기장을 다시 보는 기분이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고, 저 작업들 중에 특히 서울 생활 같은 경우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의뢰를 받아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아쉬움이 아주 많아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너무 그때 괴로웠어가지고 잘 안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보았고 내가 저때 저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그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좀 그래도 귀여운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서울 생활이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영화 세 편 중에서 그 관객분들이 제일 공감할 부분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지명 같은 것도 굉장히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청기화주의소 그 앞에 샘소나이트가 빨리 가방 고쳐 막 이러면서 없어졌잖아요. 네. 청겨주의소 그때는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을 또 다시 네. 느꼈어요. 아, 저때 저 빌라를 그리고 저 오늘 새삼 발견했는데 저는 예전에 봤을 땐 당연히 새 들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우리 이거 살 때도 문제 많았잖아. 이게 샀던 건가요, 빌라를? 저 커플이? 아닙니다. 그 월세인데 어. 네, 대사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저예산이어서 그런지 그 가지고 있는 소품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더 와닿았거든요. 집에 여기 오래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조립식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살 때, 그래서 보면 소파, 테이블 이런 게 다 굉장히 저렴이, 그리고 막 제 아주 친한 친구 집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친구분 지금은 좀 이렇게 더 이제 괜찮은 컨디션의 집으로 가셨겠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저 베개 커버가 제가 대학생 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디서 저런 걸 다 구하셨지? 하면서 네, 친구분 여기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죄송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서울 생활을 더 재밌게 제가 봤던 게 그런 디테일들인 것 같아요. 그 CJ 이병철 회장의 뒷이야기 이런 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 저번 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서울 생활을 볼 때 정말 속으로 비명을 질렀거든요. 저 정말 제가 저런 대사를 썼다는 걸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정말 그 풍수지리가 나올 때 음. 우정아 그만해 속으로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저 나이대 저 자체가 아마 20대 후반이었을 텐데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서 막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하는 게 너무너무 버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 소망이 나 혼자 홀로 아주 풍수질이 좋은 곳으로 가서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 그 후암동에 사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때 제 소망이 조금 소화 안 되게 대사로 우겨 넣어 있구나 같은 후회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서울 생활에 진짜 명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집 진짜 별로잖아 하면서 지들이 안 살 거라고 막 지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빌라를 살 때마다 항상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지 않을 집을 지어놓고 분양을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와 이걸 사람 살려고 이렇게 지어놨나 싶은 컨디션의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 더 부족한 시기에 청년 세대의 집을 진짜 풍자적으로 그려낸 명작이다. 저는 오늘 다시 저 명대사 제 친구들이랑 되게 자주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살 집 아니라고 그리고 막 비세고 막 여름에 곰팡이 씌고 하는데 고쳐주지도 않잖아요 집주인이. 맞아요. 네, 이게 부동산 토로의 자리는 아니지만 저 촬영을 할 때도 사실 친구 집이었고 저 시절에 저와 제 친구들이 다 조금씩 이상한 집에서 힘겹게 살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공간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촬영하던 그 날에도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고 촬영이 끝나고 변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네 그랬었답니다. 네. 집들마다 다 뚫어방 하나씩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오늘 저희가 본 순서는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다음에 서울생활, 다음에 에드벌룬을 봤지만 실제로 감독님이 만드신 순서는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다음에 에드벌룬, 다음에 서울생활이었죠. 네. 근데 에드벌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청소년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를 이제 넣으신 거죠? 처음에 홈비디오 같은 느낌은? 홈비디오 화면 자체는 그 시절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사실 그때 넣었고요. 그 촬영했던 당시에 카메라 자체도 저희가 그 레드벌룬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이 배경이었었고 그 EBS 청소년 드라마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서 90년대 후반은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아날로그 베타 테이프가 들어가는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을 했었어요. 오늘 사실 이제 그 관객분들도 영화를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서 반가운 얼굴들이 또 되게 많이 보여요. 지금은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들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것의 재미인 것 같아요. 서울생활의 뭐 이채은 배우, 뭐 구교환 배우, 그리고 류혜영 배우라던가 에드벌룬의 이민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TV 드라마 같은 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이 배우들과의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모두들과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고요. 저도 그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나는 정말로 늘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들과 함께 했었구나.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얘기 드리면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에서 특히 최희진, 김태훈 배우님은 제가 영화 공부를 시작하던 20대 초반의 단편들에서 많이 보여 나오셨던 배우분들이어서 제가 되게 선망했던 배우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신 그 뭐 에드벌룬의 민지 배우님과 그 이채훈, 구교환, 류영 배우님들은 제가 뭔가 동시대에서 그 당시에 너무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드리고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구교환 배우님이 제가 알기로는 좀 애드립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배우님이 하신 애드립이 있나요? 짬뽕 뭐 이런 거? 짬뽕 오래돼서 애드립이 뭐였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보는데 사실 구교환 배우님이 굉장히 코미디 리듬이 좋은 배우님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엄마가 짬뽕을 안 사줘서 내가 짬뽕을 좋아해. 저 별거 아닌 대사인데 저렇게 웃기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으면서 아, 이 배우들이 뭐 이렇게 10년 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서울 생활 때는 정말 그 제가 급하게 찍어야 했어요. 그 해 바로 겨울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을 해야 네.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채은 구교원 배우와 친했고요. 급하게 제가 부탁을 해서 와서 다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드벌룬의 이민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복을 입고 출연하시지만 저 촬영을 할 때 실제로 24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배우들이랑 진짜 잘 어우러지게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레드벌룬을 준비하던 때에 그 세 배우가 좀 친했으면 서로 뭔가 이렇게 어색함이 좀 없었기를 바랬어서 그 촬영 때 입을 교복을 미리 구입을 해서 그 민지 배우 같은 경우는 또 교복을 이제 안 입은 지 좀 시간이 됐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두 분은 교복을 입고 제가 마치 대학교 간 사촌 언니 같이 홍대 같은 데 가서 막 떡볶이 먹고 그렇게 같이 좀 노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시대가 진짜 변했구나 느끼는 게 에드벌룬 보는 애들이 폴더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드벌룬 자체도 오래된 영화지만 네. 에드벌룬은 그 당시에도 90년대 후반 배경이어서 그쵸. 폴더폰이었어요. 그쵸. 네. 감독님이 내 고등학교 시절을 또 생각하면서 한 작품이니까 네. 이 또 아이들이 활보하는 모습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요즘 또 친구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맞아요. 그 폴더폰을 딱 열 때 막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저 옛날 느낌이 드는구나 싶고 응답하라보다 더 먼저 이런 레트로 감성을 감독님이 시작하셨구나. 이민지 배우님 또 이후에 응답하라 출연하시기도 했고 네. 지금 단체방에 제가 좀 놀란 게, 이게 세대 차이구나. 그래서 좀 피터팬을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피터팬이 요즘 다방, 직방 이런 중개 사이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여전히 네이버에 있는 피터팬의 좋은 밤 구하기라는 카페. 네. 근데 그 카페가 이제 또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 든 거를 에드벌룬을 또 오랜만에 보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졸업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안 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 그때 똥이 뭐라고 적어가지고 저렇게 좋아했지? 라고 하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는 쟤네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저 목동 아파트가 많이 올랐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많이 질문해 주신 거 좀 한번 볼게요. 아이다오님께서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에서 다은이 아영을 보고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지 하고 의자의 냄새를 맡는 장면도 그렇고 혹시 동성애적 코드를 의도해서 찍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말들, 그것이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다시 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20대 후반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자신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그 자매의 욕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시작 자체는 제가 그 당시에 언젠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자전거 안장에 코를 박고 있을 것 같은 그 장면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 엔딩 장면을 먼저 두고 그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동성애 코드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어릴 적이 생각나는 아이?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쟤를 따라가야겠다? 쟤를 좀 지켜봐야겠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아이? 그런 아이로 아영이를 뒀었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싸이 갬성님께서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에서 이제 자동차 장면이죠. 유은이가 그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 네, 반대쪽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네, 그 씬이 동작대교가 맞나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동작대교. 네, 서울 시민이신가 봐요. 그럼 어떻게 촬영했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서 수녀 두 건을 새 여배우가 다 만드시는데 심지어 에드벌룬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고 그렇게 그 비슷한 장면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저도 모아서 보니까 내가 저렇게 비슷한 장면들을 썼구나라고 보이더라고요. 각각의 영화들의 사실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던 장면들인데,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언니랑 티셔츠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고 수녀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놀던 그 모습, 같은 모습을 이제 성인이 된 두 자매한테 겹치고 똑같은 자세로 다른 상황으로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장면들인데 다시 보니까 저것도 약간 소화가 안 됐다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충광사설님께서 영화 세 편 속의 인물들 각자의 삶이 서로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의 아영은 자라서 다은 유은이 될 것 같고 또 에드벌룬의 효정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저 보셨던 영화들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저에게서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늘 제가 좀 두려워하는 감정들 같은 거에서 영화가 항상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물들이 다 어떤 연결되어 보이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모아서 보면 정말 그게 너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다시는 이렇게 모아서 틀지 않으려고요. 이게 마지막 감독전인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감독전에 지금 오셨어요. 감독님이 또 이제 장편 입봉을 하셨잖아요. 올 여름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도라 작가의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으로 네, 영화화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8월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8월에 개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설렙니다. 네. 근데 그 작품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못 보셨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도 타고 독립영화제에서도 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줄거리만 보면은 사실 에드벌룬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고등학생 3명의 이야기더라고, 10대 청소년. 예. 맞아요. 계속 좀 그 나이대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선의 삶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 분명히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도 지금 현재 나에게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겪는 감정들 또 나의 아픈 부분 그게 계속 맞닿았어요. 맞닿아서 그래서 끌렸고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고요. 이번에 촬영을 마치고는 정말 당분간은 고등학생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네, 다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선언하고 가시네요. 이제 감독전은 하지 않겠다.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것은 하지 않겠다. 네, 나중에 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지켜볼게요. 네, 그치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 에드벌룬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싸이 갬성님께서 에드벌룬이 캠코더로 찍으셔서 4대3 비율인가요? 똥 소품은 초코파이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만드셨는지요? 칼로 이니셜을 파는 장면도 설마 진짜 칼은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찍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4대4 저희가 촬영했던 그 카메라 포맷 자체가 4대3이 맞았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카메라가 너무 오래돼서 그 기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아마 좀 큰 테이프 들어가는 커다란 옛날 방송국 카메라였고요.
그리고 똥 소품을 그때도 초코파이로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초코파이랑 뭐랑 섞었을 때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그때 미감님이 해주셨는데 뭔지는 땅콩 버터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이니셜을 새기는 장면은 제 팔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진짜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진짜로 했어요. 왜냐면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아, 유행이었고 그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당시에 예산도 적고 저거를 CG가 되려나? CG를 할 수 있는 돈이 될까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 팔에다가 진짜로 찍자 하고 그거는 한 테이크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홀로 찍었습니다. 그럼 상처가 다 남으셨겠어요? 아니요, 전혀 금방 그래도 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을 보면은 뼈를 깎는 노력,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고 진짜 피를 흘리면서 촬영을 하셨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방탄소년단처럼 피를 아니요. 흘리면서. 네. 네. 그 최선의 삶 이야기를 또 조금 더 해보자면은 사실 최선의 삶을 찍기 전까지 또 그 좀 오래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효정 감독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공백이 있으셨어요. 근데 다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최선의 삶을 원작을 읽기 전에 내가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또 하셨던 암울한 시기가 있으셨다고 뭐 어떤 그런 고민을 길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이유가 이유라면은 뭐 더 예전에 뭐 장편 시나리오를 준비하다가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영화판에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냥 집에 계속 있으면서 나는 이제 영화는 못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그걸 또 원작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또 쓰신 거네요. 네네. 사실 이우정 감독님도 연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 출연작 같은 거 또 재방송을 요새 케이블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가끔 이렇게 뭐 보실 기회가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감독님이 연기하시는 걸 본 다음에 감독이 만든 작품을 보면은 연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막 정말 밝고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어두운 고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작품을 보면은 또 굉장히 복잡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또 쿠신의 여기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영화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현실성이 있고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지는데, 선생님 연기나 노는 친구를 조금 선명하고 어울리길 바라는 평범한 반 학생 같은 이런 대사나 캐릭터 레퍼런스는 어떻게 채집하고 영화에 녹여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주요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대사들은 대부분 제가 어디선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을 결국 하지 못하고 집에서 좀 계속 되뇌이다가 그걸 시나리오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고 주변 인물들의 대사 같은 거는 예전에 한때는 좀 그런 걸 녹음하는 것도 좀 좋아했어요. 이렇게 뭐 정자 같은데 뭐 어머니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이 대사가 너무 재밌다 하면은 녹음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노트 메모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감독의 인물들이 사실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또 다 있어요. 이상하고 도대체 유은이는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또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또 오랜만에 감독이 만든 내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들 오늘 또 만나신 거잖아요. 감독님 보시면서 이 인물들을 조금 다시 보니까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
저 영화들을 찍을 때 제가 정말 저 인물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서 다시 이해된다기보다는 오랜만에 보니까 아, 나 저 때 되게 젊었구나. 에너지가 넘쳤었구나. 이제는 저런 감정 같은 걸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구나. 를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보면서 여자들의 다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감정들을 되게 잘 표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네. 여자 특히 뭐 여자 친구들 주변 뭐 작업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항상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 좀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효정이도 10대 때의 그 내 모습이 조금 다 담겨 있고 갑자기 저희를 왜 따라가는 거지? 왜 친구한테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는 그런 갑자기 좀 돌출된 행동들 같은 것이 10대 때 또 충분히 할 법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20대 때는 또 그런 유은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다 있을 텐데 30대가 되어서 새롭게 알게 된 좀 그리고 싶은 새로운 감정이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떡하죠? 그거는 저희가 최선의 삶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네. 질문을 또 해주신 게, 더 뭐 질문해주신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지, 네. 근데 감독님이 이제 최선의 삶이 이제 곧 여름에 개봉을 할 텐데, 이 관객분들을 그 전에 이 감독전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이거를 네. 이제 제안을 받으시고 쉽게 오케이를 하셨나요? 일단 오렌지 필름의 음. 민지원 대표님과 아는 사이고요. 네. 이 제안을 주셨을 때, 민지원 대표님이 저를 생각하고 도와주셔서 이런 기획을 만들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치만 좀 두렵다. 두렵지만 이제는 그래도 한 번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걱정이 많아요. 어떤 너무 오래전 작업들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관객과의 대화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을 텐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같은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 옛날 작업들을 돌아본다는 게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번에 또 영화 보셨으면서 저거는 좀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다시 찍고 싶다 하는 그런 장면도 있으셨어요? 그것보다 근데 에드벌룬과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좀 고민을 했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서 했던 작업인데 서울생활 같은 경우가 정말 급하게 들어갔던 경우여서 저 영화를 제가 보면서 속으로 내내 또 소리를 질렀거든요. 무슨 막 콘티를 짜지 그랬냐. 아유 너무 아무리 재밌게 바빠도 네. 콘티는 좀 짜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뭐 다음 작품도 이제 계속 장편 시나리오 쓰고 계신 건가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최선의 삶을 빨리 이제 관객분들하고 잘 만나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좀 준비하셔야 되는 일이겠네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개봉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수정들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믹싱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거의 해가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약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길한 장면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세 편의 작품들도 그 장면들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네, 에드벌룬은 일단 제 중고등학교 때 떠돌던 저 에드벌룬 안에서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에서 시작했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가 10대 시절에 제일 두려워했던 장면이 뭐지? 라고 떠올려 봤을 때 제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영화에도 그 후반부에 이제 엄마가 달려오는 부검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렇게 넣었었고요. 에드벌룬과 아니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의자에 코를 대고 있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있어서 넣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좀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불길한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항상 넣으셨던 거네요? 네, 그게 마지막 장면으로 넣으려고 넣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써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는 이모정 감독님 단편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셨다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연기 활동에 대한 네, 여배우로서 배우 활동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제가 연기에 대한 거를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아무 자아가 없이 하는 거거든요.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급하게 부를 때, 도움이 된다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하는 거지, 아무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고, 저는 그리고 제 연기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선언을 하시네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본인이 연기를 하시는 스타일과 배우들에게 디렉션 주시는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 연기를 항상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출출한 여자 때도 보면은 내 친구가 집에 원룸에 와서 같이 저렇게 뭘 시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무드가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도 배우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었다고. 네, 그 얘기를 좀 미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한테. 근데 배우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것만큼 서로 보기 힘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것만 좀 도와주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영화 어쨌든 세 편을 같이 봤는데 가장 좀 좋아하는 장면과 그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장면? 그 에드벌룬에서 엄마가 달려오는 부감샷인데요. 그거는 찍을 때 진짜 좀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아주 오랫동안 공포스러워했던 그 장면이 그 상상 그대로 모니터에서 보였어서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그 현장에서 뭔가 이 모니터를 보고 너무 희열을 느꼈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저는 오늘 자세히 이걸 보면서 저한테도 약간 감독님이 예전에 에드벌룬이 나에게는 공포 영화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그 장면이 약간 공포 영화였던 게 엄마랑 민키가 같이 달려오다가 민키가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민키 맞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제 그 맞아요. 아파트에서. 다른 데로 달려가요. 민키 어떻게 하죠? 민키를 못 찾나요? 그쪽에 민키의 진짜 주인이 있어서 글로 갔어요. 그래요? 저는 민키 안 돼!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 민키!
민키를 잃어버리는 게 저한테 약간 공포처럼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반려동물 잃어버리는 것만큼 또 그럼요. 슬픈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민키가 혼자 동선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더 오늘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감독님 또 이제 그 관객과의 만남이 또 남아 있으시죠? 네, 다음 주에 대구, 다다음 주에 부산에 아. 남아 있어요. 그럼 지방으로 이제 또 가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처음 해봐가지고 네. 네, 설레입니다. 또 최선의 삶을 개봉하고 나면은 또 이런 뭐 GV나 이런 걸 또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좀 몸을 푸는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위축될 수도 있고 어떡하죠? 왜 무서워 보이시나요? 이 질문만 봐도 근데 감독님에 대한 애정들이 되게 많으신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네. 사연님께서 머릿속에 맴도는 장면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엔딩 장면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정해두고 시나리오를 쓰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사실 어떻다라고 말할 만큼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작업했던 최선의 삶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외한 단편 작업 같았던 경우들에는 그 떠오르지 않는 장면들을 거꾸로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갈 때까지 내가 왜 이 생각이 드는 거지라고요. 대신 특히 주제 같은 경우를 저는 정해놓으면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윤성호 감독님이 그 이우정 감독님에 대해서 시놉시스를 정말 단순하게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감독님의 그 영화에 대해서 쓰시면서 이 세 편의 작품도 시놉시스 어떻게 쓰셨었는지 뭐 아니면 로그라든지 한 줄 로그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기억이 없어요. 네. 그 최선의 삶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여러 번 제일 좋아하는 문장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뭐였어요? 뭐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나빠지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자주 하셨는데 사실 원작 소설에 있는 문장인데도 감독님 다른 세 편의 작품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이 계속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계속 나쁜 선택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딱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정말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임소라 작가님의 그 문장은 아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그 맞아요. 문장일 텐데,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또 자주 하셨었던 거를 제가 읽어가지고,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제가 또 이상하게 또 제가 잘못 전달할 뻔했는데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영화도 세 편 같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관객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오늘 정말로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덥고 평일이고 다들 네, 힘드셨을 텐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잠깐의 홍보를 하자면 다음 달에 아니군요. 다다음 달이군요. 8월에 이제 최선의 삶이 개봉을 하니까 혹시 영화가 좀 흥미롭게 보셨다면은 최선의 삶도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의 삶 잠깐 또 얘기를 드리자면, 네, 46회 서울 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상을 탔고요. 네, 25회 부산국제영화제 KTH상을 탔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나 탈 수 없는 상을. 촬영상도 탔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진행실이 이걸 안 써놨네. 제가 그래요? 업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저는 오다가 보니까 여기 입구가 또 막혀 있더라고요. 저 30분 헤맸어요. 저도요. 아, 관객분들도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같이 본 영화라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네, 오늘 정말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